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죠. 최근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24 YR4라는 이름의 소행성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말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레몬산 천문대에서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행성이 지구에서 불과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간 지구 근접 소행성이라는 점인데요. 사이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60m인데 15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이 소행성은 지금까지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한 물체 중 가장 작습니다. 원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으로 먼 우주와 어두운 천체를 고해상도로 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 먼 은하, 별의 탄생 같은 관측에 더 적합하죠. 크기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천체는 제임스 웹처럼 정밀한 장비로는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며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흐릿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소행성을 관측할 때는 지상 망원경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2024 YR4 소행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2032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로선 충돌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그 특성을 분석해야 했죠. 제임스 웹은 두 가지의 파장으로 이 소행성을 관측했는데요. 첫 번째는 근적외선. 이것은 소행성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중적외선. 이것은 소행성 자체가 내뿜는 열을 직접 감지하죠. 이 두 데이터를 합치면 단순히 크기뿐 아니라 표면 구성, 표면 반사율, 열적 특성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돌덩이로 보이던 소행성이 어떤 표면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식고 뜨거워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행성은 태양빛을 받으면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이 열을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합니다. 일부 소행성은 태양 가까이 지나갈 때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소행성의 열 방출 현상은 야르콥스키 효과라는 궤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행성이 한쪽으로 더 많은 열을 방출하면 그 반작용으로 궤도에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몇 년, 몇백 년 지나면 실제로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죠. 이 소행성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표면에 미세한 모래가 거의 없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큰 바위덩이들이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거친 천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소행성의 표면 특성에 따라 소행성이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얼마나 빨리 식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적 특성은 소행성의 궤도 변화뿐만 아니라 소행성 자체의 밀도와 강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 시 충돌 에너지 분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죠. 2024 YR4 소행성이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 크기의 천체가 만약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시베리아 상공에서 폭발했던 퉁구스카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발한 소행성의 추정 크기는 50에서 60m였고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초토화시켰죠. 따라서 이런 소행성을 연구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구 방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별 집합체 안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는 우리 태양을 비롯해서 4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은하의 중심 지역을 관측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1초 만에 지구둘레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력으로 가도 26,000년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 머나먼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측하려면 그 사이에 퍼져 있는 두꺼운 성간먼지를 뚫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뚫고 그 너머를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전파를 관측하는 미어캣 망원경과
적외선을 관측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촬영본입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이 지역은 우리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궁수자리 A 스타라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궁수자리 C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별들이 형성되는 곳이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주에 떠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서 그 중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져 원시별이 됩니다. 중심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수소 핵 융합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진짜 별이 되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태양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 겁니다. 특별히 이곳을 보면 가스와 우주먼지의 밀도가 높아서 상식적으로는 별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왜일까요? 뭔가가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은 두 개의 최첨단 관측 장비였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미어캣 전파 망원경.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를 보니 거대한 자기장이 보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주 가스를 압축시키는 경우에는 별이 태어나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장이 너무나 강하면 오히려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가스 구름이 중력으로 인해 뭉쳐야 하는데 자기장이 너무 강하면 자기력선이 마치 고무줄처럼 당겨지면서 반발력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가스가 뭉쳐지지 않고 별이 형성되는 걸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임스 웹의 관측에서 태양 질량의 무려 20배가 넘는 원시별 2개를 포착했고 원시별이 될 만한 후보도 5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원시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트 유출 현상도 관측했죠. 제트 유출 현상이란 원시별이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일부 남는 물질을 빠르게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적은 수의 별이 만들어지는 한편 미어캣 전파망원경이 넓게 촬영한 것을 보면 수십에서 수백 광년을 뻗어나가는 자기장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은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원인은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도 못 빠져나올 만큼 강력하지만 그 주위를 도는 가스와 먼지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자기장이 가스의 뭉침을 막아서 별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곳의 환경이 이렇게 극도로 거친 환경인데도 적은 수의 별이라도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우주 한가운데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아름답고도 기묘해 보이는 천체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현실이 된 순간을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인데요. 눈동자처럼도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구에서 약 4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스맥스 J0028.2 7537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이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대개 은하 하나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데 그런 은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모여있는 구조가 은하단이죠. 이렇게 별, 행성, 가스, 먼지 등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질량이 엄청나게 크겠죠. 게다가 은하단 사이 공간에 퍼져 있는 가스도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은하단의 질량은 대부분 그 무엇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 질량의 80% 이상이 암흑물질이라고 보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은하단의 질량은 엄청나게 크고 그 결과로 은하단 전체의 중력도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중력을 가진 은하단은 그 뒤에 있는 더 먼 천체들의 빛을 굴절시킵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크면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하죠. 그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가는 빛은 마치 곡선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원래 위치와 다르게 보이거나 확대되거나 심지어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관측 시에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심에 보이는 이 은하는 스맥스 J0028.2 7537 은하단에 속한 타원 은하인데요. 타원 은하의 주변을 휘감는 듯한 고리 모양의 빛이 보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은하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은하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타원 은하가 사진의 중앙에 있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에서 오는 빛이 타원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휘어지면서 우리 눈에는 고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릅니다. 고리처럼 보이는 은하는 사실 나선 은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왜곡되어 고리 형태로 보일 뿐 그 구조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밝은 하늘색으로 빛나는 나선 발, 가스 구조, 그리고 별들이 밀집해 있는 성단까지 보일 정도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벅찰 때 우주를 바라보는 건 마음에 여백을 주는 일이죠. 뉴스는 시끄럽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는데 그 순간 잠시 멈춰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갈 거야. 우주를 바라보는 건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나를 중심에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복잡할 때 우주는 나만의 쉼표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